네, 안녕하세요. 고민 들어주는 작가 나영채입니다. 자, 오늘은 리듬, 김상훈 저자의 리듬이란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부정적 생각을 싹 날려버리는 도구, 그 리듬을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챕터는 손님의 말에 리듬을 맞춰주는 종업원은 팁을 2배로 받는다. 라는 겁니다. 손님의 말에 리듬을 맞춰주는 종업원은 팁을 2배로 받는다. 그러면은 이걸 리듬을 우리가 간단히 활용하기만 해도 돈이 들어온다는 건데요. 한번 잘 볼까요? 그에 앞서서 김상훈 작가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오랜 기자 생활 동안 바깥 세상을 취재해 보도하는 데 열정을 바쳤다. 그러다가 가장 소중했던 두 가족의 잇단 사망으로 마음의 병을 얻은 뒤 내면 세계에 빠져들었다. 네. 가족을 잃은 슬픔에 정말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때 이제 내면 세계에 빠져들게 됐네요. 우주의 원래 눈을 떠 스스로를 치유한 뒤 그 체험을 바탕으로 정신 분야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된 와칭을 썼다. 그 후로도 더욱 깊은 취재, 명상, 체험을 거쳐 마음을 비우며 얻어지는 것들과 리듬, 와칭2를 펴냈다. 끝없는 내면 취재를 통해 우주의 진실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인간의 숙명인 고통을 덜어주는 일을 기자로서의 남은 소명으로 삼고 있다. 그에겐 일상이 명상이고 명상이 일상이다. 네. 리듬 책은 제가 한 몇 년 전에 읽고요. 그리고 또 계속 보고 있는데 가끔씩 볼 때마다 굉장히 좀 많은 팁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도 이제 활용하시면은 뭔가 풀리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요 리듬의 방법을 많이 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8페이지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는 음식점 종업원들이 손님들의 말에 리듬을 맞춰보았다. 손님, 비프스테이크 2개 주세요. 종업원, 네, 비프스테이크 2개요. 손님, 미디엄으로 주세요. 종업원, 네, 미디엄으로요.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리듬을 맞춰줬더니 팁을 주는 손님들이 78%나 됐다. 리듬을 맞춰주지 않을 경우 팁을 놓고 가는 손님들은 52%에 불과했다. 더 놀라운 건 팁의 액수였다. 네덜란드의 심리학자 바아렌이 실험을 해봤더니 리듬을 맞춰줄 경우 팁의 액수는 평소보다 무려 100%나 늘어났다. 신경분석학자인 해리스는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상대의 말에 리듬을 맞춰주라고 조언한다. 상대가 말한 문장을 슬쩍 되풀이해주거나 요약해 반복하는 식으로 또 말이다. 예컨대 부장님께서는 예산을 좀 낮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이군요. 라는 식이다. 상대의 말을 되풀이하고 그게 맞죠? 확인하는 이런 방법으로 말을 하면 상대는 내가 자신과 리듬이 척척 맞는다고 믿게 돼 나를 좋아하게 된다. 네. 나를 훨씬 더 좋아하고 신뢰하게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네요. 자, 행동의 리듬을 맞춰주는 방법은 이겁니다. 협상 중에 상대가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면 여러분도 슬며시 기대 보세요. 상대가 다리를 꼬면 여러분도 따라서 꼬고 그런 식으로 계속 리듬을 맞춰주세요. 이렇게 리듬을 맞춰주자 협상 성공률이 67%로 껑충 뛰었다. 해리스는 면접 시험 때 면접관의 목소리와 높낮이, 말의 속도, 제스처 등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가 알아채지 않도록 유의하며 리듬을 맞춰주라고 주문한다. 예컨대 면접관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다리를 좌우로 흔들면 나도 몇 초 후 슬며시 다리를 좌우로 흔든다. 또 면접관이 대화를 나누다가 천장을 바라보면 나도 잠시 후 천장을 바라보다 대화를 계속한다. 면접관들은 자신들과 리듬이 맞는 응시자들을 합격시키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신기한 일이다. 사람들은 왜 이처럼 리듬에 끌리게 되는 걸까? 리듬엔 거역할 수 없는 마법 같은 힘이 들어 있는 걸까? 네. 리듬에는 거역할 수 있는 마법 같은 힘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이나 행동에 내가 그 사람을 리듬을 맞춰서 따라해주고 행동해주면 그 사람이 훨씬 더 나를 좋아하고 신뢰에는 그건 이제 경험으로서 느껴봐야 되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23페이지 보면 생각에도 리듬이 있다는 사실은 뇌파 측정기에 그려지는 뇌파의 리듬을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분노할 때의 뇌파, 평화로울 때의 뇌파, 증오할 때의 뇌파가 각기 다른 리듬을 그려냅니다. 리듬이 생기는 건 아인슈타인의 말대로 생각도 에너지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덩어리는 진동하기 마련이고 진동하면 리듬이 생긴다. 생각도 에너지 덩어리, 에너지 덩어리는 진동하고 진동하면 리듬이 생긴다. 네. 자, 보실게요. 그럼 생각에도 리듬이 있다면 이런 정교한 법칙에 따라 움직일까? 리듬이 비슷한 생각들은 서로 끌어당길까? 미국의 잭슨빌이라는 도시가 있다. 이 도시엔 신기하게도 잭이란 이름의 남성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산다. 잭슨빌에 잭이라는 남성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산다. 참 재밌는 사실이죠. 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에는 필립이라는 이름의 남성들이 떼를 지어 모여 산다. 토론토에는 토르라는 시작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플로리다주에는 플로렌스, 조지아주에는 조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름 따라서 많이 거주하게 되는 거네요. 도시 이름에 따라서. 예. 이런 게 이제 리듬의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걸 볼게요. 자, 39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에 대해 99% 이상이 평균 이상이라고 대답했다. 논리적 능력을 갖췄다는 대학 교수들마저 이 같은 질문에 94%가 내 실력은 평균 이상이라고 대답했다. 또 99%가 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유머 감각은 탁월하다고 생각하며 운전자들의 90%는 내 운전 실력은 평균 이상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다가 자신보다 더 잘난 사람과 마주치게 되면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여러분의 신체 지수를 재서 사진 속 모델의 치수와 비교해 보세요. 그 차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죠. 네. 그러면 평소 남보다 훨씬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상 자신보다 더 잘난 사람과 비교되자 못 견디게 고통스러워했다. 마치 어린아이 같지 않은가? 어린아이처럼 구는 내 안의 존재는 대체 누구인가? 네, 이게 아미그달라 편도체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40페이지 보면 아미그달라는 엄지만한 크기지만 우리의 생존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생존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될 때 빨간불을 켜 정보 신호를 보내는 게 바로 아미그달라입니다. 이 상황은 내게 유쾌한가 불쾌한가, 이 사람은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요렇게 아미그달라가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 자, 43페이지. 그러면 이 아미그달라 때문에 좋은 점도 있는데 위험을 감지하고 위험을 피하게 만들지만 하루 평균 5만 가지의 생각 가운데 90% 이상이 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은 무성한 잡초처럼 부정한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부정적 생각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죠. 이처럼 부정적 생각은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하면서도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면 오히려 생존을 해치게 된다는 거. 네. 그러면 이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주면 좋을까요? 이것도 리듬을 맞춰야지 끌려 나옵니다. 네. 자, 어떤 어머니가 이 저자분에게 상담을 의뢰했어요. 근데 아이가 정말 희망이 없고 엄마하고 매일 이제 다투게 되고 죽고 싶단 말도 서슴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담을 해왔는데 김상훈 작가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조건 리듬을 맞추십시오. 경아가 화를 내면 너 화났구나. 엄마가 미워라고 하면 너 엄마가 밉구나 하는 식으로요. 쉽게 말해 장단을 맞추는 겁니다.
단 경아가 어떤 말을 해도 절대로 거기에 휩쓸려 들지 마십시오. 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난 죽었다고 생각하고 딸이 내뱉는 말에 무조건 리듬을 맞춰주기만 하세요. 경아에 대한 기대를 완전 내려놔야 합니다. 또 미안하다, 고맙다, 용서해라 등의 말을 최대한 많이 하십시오. 네. 미안하다, 고맙습니다, 용서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한 결과 어머니가 물론 이제 리듬을 맞추기로 단단히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겼겠죠. 예. 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엄마가 이렇게 아이에게 말합니다. 미안하다 경아야. 그때 얼마나 서러웠니. 세상에 기댈 사람은 오로지 엄마뿐이라 믿었는데 몸은 아파 죽겠는데 머리는 핑핑 도는데 사람은 자동차가 아닌데 자동차를 몰고 가듯 몰아붙이는 엄마가 얼마나 야속하고 원망스러웠니. 엄마 참 미련했구나. 공부가 인생의 다인 줄 알고 미안하다 용서해줘.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용서를 빌고 본인이 스스로 깨닫습니다. 내가 그동안 딸의 생각을 완전히 무시했구나. 딸을 망친 건 내 욕심이었구나. 내가 딸을 존중해주면 딸도 나를 존중하는구나. 리듬만 맞춰주면 도저히 못 거칠 것 같은 우울증 괴물도 끌려 나오는구나. 네. 그렇게 리듬을 맞춰서 상대의 말과 행동에 맞추면 정말 괴물 같은 우울한 감정들이 이제 밖으로 끌려 나오는 거죠. 네, 오늘은 리듬에서 어떻게 리듬을 맞추는지 가장 기본적인 힌트를 알려드렸고요. 한꺼번에 또 너무 많이 하면 행동에 옮기기 어려우니까 우리 조금씩 스며들듯이 가볍게 리듬을 맞춰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 가득 사랑 가득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